바티칸 대성당은 로마 가톨릭 교황청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성스러운 장소입니다. 이에 따라서 영화에 오픈하는 것은 굉장히 폐쇄적으로 허락이 됐었는데요. 최근에 대성전의 문을 활짝 열었다고 합니다. 바로 영화 모두의 집을 위해서였는데요. 이 영화의 여자 주인공이 7살짜리 한국 출신 유이도 양입니다. 화통 토크쇼, 오늘은 유이도 양과 함께 관련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통 토크쇼.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유이도의 엄마 김민주입니다. 저는 유이도라고 하고 그리고 이탈리아 학교 산타 도로테아 3학년입니다. 반갑습니다. 영주초등학교 교장 김은정입니다. 이도가 청강생으로 있을 때 재밌었습니까? 첫날 이렇게 왔을 때 제가 교실로 데려다 줬거든요. 쯤에서 이제 첫 수업이 커파 수업이었어요. 음악 수업. 있는데 우리 이도 눈빛이 달랐어요. 그리고 리듬감도 굉장히 있었고 그리고 집중력도 굉장히 뛰어나서 아주 훌륭한 아이인 것을 그날 첫날 수업에서 알았어요. 친구들 잘 어울렸어요? 네, 굉장히 잘 어울렸어요. 상당히 성격이 활발한 것 같아요. 성격도 활발하고 아이들하고 친화성도 굉장히 좋고 첫날 이렇게 와도 아이들하고 거리낌이 없었어요. 그냥 해내는 아이였어요. 이태리에서 이도가 3년째 교육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한국 교육과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냥 외부적으로 보기에 가장 큰 차이점은요. 초등학교가 5년인데 5년간 반이랑 담임이 같아요. 네. 그래서 초등학교 입학식 할 때 저한테 좀 생소했던 게 보통 입학식 때 1학년은 이 아이들이 이런 걸 배웁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잖아요. 근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년간 아이들에게 이렇게 공부를 하고 5년 뒤에 이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한 게 1년의 성장이 아니라 이 아이들의 초등학교를 5년의 호흡으로 이 5년 동안 할 거라는 얘기를 한다는 게 좀 이탈리아 여유라는 걸 여기서 조금 느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매년 뭔가 성과를 내는 게 아니라 5년 동안 아이를 지켜봐 준다라는 느낌이 있었고, 입학식 때 교장 선생님이 했던 말씀이 굉장히 제가 인상 깊어서 주변에 또 얘기를 많이 했는데 학부모들한테 부탁을 했었어요. 제발 학부모님들 부탁드립니다. 아이들 돌을 치워주지 마세요. 네. 이 돌이 인생을 살면 산이 되는데 부모가 이 돌을 치워주면 아이들이 등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어려움과 머물러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가르쳐 줄 수는 없고 이 아이들은 그런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돌을 치워주지 않고 이 아이들이 어려움과 함께 머물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제발 부탁드리니까 애들 돌을 치워주지 마세요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말이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스스로 해결해 나가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네. 바탕을 만들고 특히 5년을 평가한다는 것은 결국 단기적인 목표가 아니라 장기 목표를 두고 네. 어린이를 교육하겠다는 네. 생각인데 혹시 교장 선생님 생각 어떻습니까? 저도 굉장히 이도 우리 유튜브를 방송을 보면 스태프진들이 이도를 찍으면서 열려있는 아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제가 되게 감동을 받았었어요. 그리고 이탈리아 교육과 우리 한국 교육이 지금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굉장히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됐어요. 책도 보고 그랬는데 이도 어머니께서는 이한이를 오빠가 이한인데 이한이를 키우면서 대화로 풀어나가는 그것을 보고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은 어머니께서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 한국 어머니들은 너무 아이들을 미리 돌을 다 치워주시는 거예요. 돌을 다 치워주시고 그리고 또 쉽게 말해서 과보호 하나밖에 없는 내 아이 해서 예를 들면 이래요. 비 오는 날 보면 저도 학교에서 이렇게 보면 아이가 우산을 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아이는 우산을 들지만 엄마가 우산을 들고 아이의 가방까지 엄마가 안아서 학교를 같이 와요. 그걸 보면서 저는 되게 안타까운 마음, 조금 아이도 비도 맞게도 해도 괜찮고, 그리고 우산 없으면은 또 혼자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이런 것들도 좀 기를 수 있도록 어머니들께서 이 기회를 주시면 좋은데 미리 다 해주시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러다 보면은 과보호하다 보면 아이들이 독립심이 좀 없어지겠죠. 그리고 불안해지고, 그리고 크게 말씀드리면 우리 어머니를 보고 제가 굉장히 많이 느낀 부분이 크게 보면 스펙을 만드시는 것이 아니고 아이한테 스토리를 만들어 주시는 어머니시구나 그런 이야기를 하면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한국 교육도 아이들한테 집중하고 존중하고 어린이를 우리는 좀 이렇게 아이들한테 너가 뭐 알아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믿어주고 끝까지 좀 기다려주고
꽃이 피는 시기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도 또 그 영상을 짧게는 봤지만 저에게 좀 감동이 많았습니다. 네, 스펙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스토리를 만들어줘야 된다.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께서는 맨발 전도사시지 않습니까? 혹시 이도 양과 같이 맨발 걷기 해보셨습니까? 네. 이도가 와서 아마 굉장히 낯선 경험이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아이들도 맨발을 이렇게 보면 못해요, 힘들어요, 뭐 되게 꺼리는 아이도 들어있거든요. 두려워하는 아이도 있는데 이도는 그냥 신발 벗고 그냥 턱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해내는 힘이 굉장히 있는 아이구나. 저는 대단한 아이는 그때 알았어요. 대단한 이도 맨발 걷기 어땠습니까? 처음 해봤어요? 맨발 걷기를 처음 해봤어요? 네. 그리고 연제초등학교에서 1학년 때 해봤어요. 이도 양이 모두의 집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으로 캐스팅이 됐는데요. 네. 어떻게 해서 주인공으로 들어가게 됐습니까? 올해 5월에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전 세계 어린이를 위한 축제를 기획을 하셨어요. 네. 이게 있었던 이유가 작년에 한 어린이가 교황님과 아련을 할 때 왜 네. 세계 청소년 대회도 있고 많은 날들이 있는데 세계 어린이의 날은 없냐? 네. 한국에만 어린이 날이 있거든요. 이게 네. 세계 어린이 날은 없으니까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라고 했고 교황님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올해 어린이 날을 만드신 거예요. 근데 네. 그 첫 번째 축제를 로마에서 여는데 이 첫 번째를 하는 기념으로 영화를 제작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네. 단편 영화를. 그리고 이 영화를 제작을 이제 이탈리아의 형제 감독한테 임무를 주셨는데 그 분들이 생각하는 게 이제 가족, 어린이를 주인공으로 하고 싶은데 그 이탈리아에서 축제를 하는데 이탈리아 가족을 주인공으로 하는 게 조금 맞지 않겠다 싶어서 여러 나라를 생각하다가 한국을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시아 쪽에서 카톨릭 인구 중에 필리핀이랑 한국이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한국으로 하고 한 8살에서 10살 정도 여자아이로 주인공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이탈리아 전체에서 그 나이대 되는 아이들로 이제 오디션을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감독이 이탈리아 사람이니까 디렉팅을 완벽하게 이태리 말로 이해를 해야 되는 아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아이의 발음이 그 교포식 발음이 아닌 완벽한 한국 발음을 가진 아이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이 감독이 생각하는 거라서 그 기준으로 계속 아이들을 뽑다 보니까 좀 난항이 있었어요. 네. 그 와중에 이제 이도한테까지 연락이 왔는데 원래는 이도는 제외 대상이었어요. 네, 왜냐면 이 영화 촬영이 비 내리는 씬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5월에는 로마에 비가 안 내려요. 그러니까 4, 5월에 비가 안 내리니까 비를 내리는 씬을 찍으려면 자정부터 새벽까지 아무도 없을 때 살수차로 비를 내려야 되고 살수차 2대로 엄청난 비를 내리는 상황에서 아이가 계속 뛰어야 돼요. 그러니까 8살 이하의 애가 이 역할을 해내기에는 너무 어려운 작업이다 싶어서 이도는 아예 제외였는데 계속 아이들이 안 뽑히다 보니까 어떻게 저희한테까지 연락이 온 거예요. 그리고 이도가 가서 오디션장에 탁 갔는데 이제 이런 사무실에서 오디션을 보는데 이도가 문을 탁 열고 감독한테 무슨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감독이 얘가 배우구나 라고 한 게 이도가 뭐라고 물었냐면 내 영화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감독하네요. 네, 그러니까 감독이 얘는 해내겠다라고 하고 감독한테 어려운 것도 없고 그러니까 얘는 이 안에서 해내겠다 싶어서 저희가 바로 캐스팅이 됐어요. 촬영 안 힘들었어요? 되게 좀 힘들었어요. 어떤 점이 힘들었어요? 비 맞는 곳이요. 비 많이 줄었어요? 비 너무 많이 맞았어요? 네. 감기 안 들었어요? 네. 계속 옷이랑 계속 말렸다 비를 맞고 그다음에 계속 말리고 또 비를 맞고 말리고 또 비를 맞고 해서 좀 힘들었어요. 영화 촬영 끝나면 보통 새벽에 끝나는 것 같던데 네. 그것도 힘들었죠? 네. 잠이 안 왔어요? 언제는 조금만 쉬고 갔어요. 좀 쉬고 갔었어요? 그리고 촬영이 끝났을 때 너무 행복했어? 많이 슬프게 울던데 왜 그랬어요? 촬영을 다시 못해서요. 못했어요. 촬영을 다시 할 수 없어서. 촬영 다시 할 수 없었어. 파이팅입니다. 잘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대한 그 시사회 때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과 같이 앉으셨잖아요. 네. 교황이 뭐라 하셨어요? 잘했다고 하셨지. 칭찬했어요. 뭐라 하셨어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뭐라 했는지. 그 유튜브 보니까 네. 로마 올림픽 경기장에서도 네. 그 시사를 하는 게 있던데요. 네. 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더라고요. 그게 축제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축제 거의 날이었으니까. 올림픽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네. 그거를 축제를 시작하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올림픽 개막식 날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고 축제 개막식 날 영화를 보여준 게 아니라 예고편을 공개했었어요. 영화 예고편을 그 경기장에서 공개를 했죠. 그렇죠. 네. 굉장히 거창한 것 같더라고요. 네. 많이 오셨던데. 어린이들만 10만 명이 넘게 10만. 왔었어요. 엄청 큰 대단하다. 축제였어요. 네. 바티칸 대성당에서 그렇게 네. 영화 촬영을 한 게 처음이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영화 촬영을 한 적은 아마 있었을 텐데요. 네. 저 성당이 워낙 크다 보니까 문이 여러 개가 있어요. 네. 그 중에서 뭐 특별한 날 여는 성문도 있고 정문도 있고 옆에 조그만 문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성당이 항상 옆에 있는 작은 문이 열려 있어요. 그런데 중앙문은 행사 때마다 열리긴 하는데 영화 촬영을 위해서 이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준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아, 중앙에 있는 문을. 네, 중앙문을. 영화는 어떤 내용이죠? 영화는 이제 이도의 가족, 거기서는 미래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래네 가족이 한국에서 이제 이탈리아로 여행을 온 거예요. 네. 그리고 여행을 와서 이탈리아에서 곳곳에 유명한 관광지들을 다녀요. 네. 그리고 그 관광지들을 달리는 상황에서 엄마 아빠는 계속 사진 찍고 보는데 정신이 네. 팔려 있는데 이도는 계속 뭐에 눈이 가냐면 거기 있는 노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계속 이도가 눈이 가요. 네. 그리고 베드로 성당에서 마지막 날 비가 올 때 거기에 있는 노숙자들에게 이도가 비옷을 벗어서 네. 주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부모는 아이한테 그게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비옷을 뺏어서 아이한테 입히고 이제 가는데 그 마지막에 이도가 숙소에서 부모가 자고 있을 때 몰래 빠져나가서 그 노숙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이 노숙자들을 모두 데리고 베드로 성당 중앙문을 열고 비를 피할 수 있도록 성당으로 다 안내를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이 영화에서 모두를 위한 집이 되었다 이런 뜻으로 영화가 상영이 되는데 이 문을 여는 게 좀 의미가 깊은 게 사실 세계 어린이 축제를 위해서 한 것도 있는데요. 25년에 한 번씩 카톨릭에는 대희년이라고 해서 네. 아주 큰 해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 대희년이 되면 로마의 4개 중요한 성당이 있는데 항상 닫혀 있는 그 성당의 성문, 그러니까 성스러운 문이 4개가 동시에 열려요. 네. 그리고 그 1년간 동안만 이 4개의 성문을 지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카톨릭 신자한테는 엄청 중요한 해예요. 그게 25년 내년이에요. 네. 그리고 그 시작이 2024년도 크리스마스 자정미사 때 교황님이 선언을 하시고 베드로 성당 문이 열리면서 이 희년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희년 문이 열리는 그 행사 때 이 영화가 다시 상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을 여는 게 그런 의미로도 많이 담겨져 있어요. 개봉은 아마 지금 저희가 공개를 못하는 이유가 여기 로마 영화제랑 베니스 영화제 때 출품을 하려고 생각 중이라서 네네. 그러면은 그 전까지는 공식적인 공개가 되면 안 되기 네네. 때문에 교황님한테만 프라이빗으로 시사회를 한 거고 아마 그 희년 크리스마스 미사 전에는 아마 이제 공개가 되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도가 2년간 계속 되고였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도 되고 계속 데려오실 생각 있어요? 매년 여름에 상황이 되면은 매년 들어올 것 같아요. 네. 네. 로마에서 무슨 일 하고 계시죠? 처음에는 전 2006년도에 이탈리아로 갔고요. 지금 19년째 이탈리아 살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탈리아 가이드를 하기 위해서 네네. 이탈리아로 갔어요. 네. 남편도 같이 가이드 업을 하고 있고 네네. 남편은 아직까지 업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2 아이를 양육하면서 이제 이 가이드 일은 지금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 로마 가족의 유럽살이라는 책도 네. 내셨던데요. 네. 많이 네. 팔렸습니까? 저희가 그 생각했던 기대만큼 판매를 올리진 못했던 것 같은데요. 네. 이거 나왔으니까 좋은 결과가 또 있겠죠. 네.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네. 계시죠? 어떤 이야기입니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남편이 가이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탈리아가 코로나 때 굉장히 상황이 심각했기 때문에 들어오는 비행기도 나가는 비행기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행객이 없으니까 남편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저희 남편이 일을 못하면 저희 집 생계 자체가 흔들리는 일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가이드란 업으로서 저희가 유지할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저희가 떠올렸던 게 유튜브로 라이브로 투어를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둘이 같이 유튜브 라이브를 시작을 했고요. 그 라이브 하면서 했던 유튜브 영상들이 어떻게 좋은 기회에 닿아서 저희가 구독자 많은 건 아니었는데 그 MBC라는 방송국에서 아무튼 출근이란 프로그램에서 저에게 컨택이 오고 그래서 방송 출연도 하게 되고 그 방송 출연한 걸 지금 로마 가족의 유럽살이라는 이 출판사에서 보고 저희한테 만화책
계약까지 하게 되면서 이렇게 일들이 연장이 됐죠. 앞으로도 혹시 뭐 책 낼 계획 있으세요? 잘 되면 시리즈로 더 많은 책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저는 글을 거의 한 10년 가까이 거의 매주 한 편씩 꾸준하게 쓰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글을 계속 쓰면 책은 또 나올 기회가 계속 만들어지겠죠. 혹시 바쁘신데 네. 이렇게 시간 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대현 감사해. 친구들이 많은데 네. 친구들에게 노래 한 곡 들려줄 수 있어요? 네. 노래 한 곡 부탁드릴게요. 화통 토크쇼. 네, 우리 신나게 불러서 친구들한테 선물합시다. 네. 반짝